자, 이 문제는 집합 문제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냥 빈칸 채우기 문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 그 나번 조건과 다번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집합 A와 B가 이 U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런데 집합 C라고 하는 것은 그 다번 조건에 의하면은 이 A와 B의 합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C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체 집합의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으로 분할되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를 동그라미 1번 영역, 동그라미 2번 영역, 동그라미 3번 영역, 동그라미 4번 영역, 동그라미 5번 영역. 이 5개의 영역에 우리 원소, 지금 몇 개인가요? 7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우리 나번 조건을 보면은 5개가 이 합집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 우리 지금 집합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5개가 무슨 5개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7C, 5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의 원소들이 결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각각의 원소마다 3가지씩의 옵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3가지 옵션을 모두 다 그냥 허용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번 조건,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3군데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3의 5제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과 3만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5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7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 선택된 5개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 2개의 원소의 운명도 또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2개의 원소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 또는 5번에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럼 4번에 들어갈 거냐 5번에 들어갈 거냐 2가지 옵션이 있겠죠. 2가지 옵션이 남아있는 2개의 원소 각각 마다 있을 거니까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의 값이 문제에서 지정한 n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C5는 7C2와 같기 때문에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3의 5제곱은 이제 243이 되겠죠. 243에서 32를 빼주면 211이 되고요. 자, 곱하기 2의 제곱은 이제 4가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n값을 그냥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n을 뭐로 나눠라? 그렇죠. 633으로 나눠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633이 여기에 있어요. 자, 2분의 6이 3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값이 얼마? 63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633 여기 있으니까 양변을 633으로 나눠서 따라서 633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7 곱하기 4, 28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 특강 변형 문제로 나와 있는데 수능 특강에 비해서 한 단계가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문제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각각의 수가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에 의해서 1000의 자릿수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그때그때 구해서 S 1부터 SN까지 SK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 A와 B와 C와 D가 각각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 이 SK들을 쭉 더하는 그 과정에서 1이 몇 번 더해지는지 2가 몇 번 더해지는지 3은 4는 5는 몇 번 더해지는지 이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이 더해지는 횟수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A, B, C, D 입장에서 모두 1일 수도 있고요. 3번만 1일 수도 있고 2번만 1일 수도 있고 1번만 1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1이 몇 번 사용됐는가 이걸 기준으로 분류해서 1이 몇 번 더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4번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연수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1개 있겠죠. 1개. 자, 모두 다 1인 거. 자, 그리고 1이 3번 사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이 3번 사용됐다는 뜻은 111 여기에 1이 아닌 놈이 온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4개가 있을 수 있어요. 1이 2번 사용될 수도 있나요?
자, 1이 두 번 사용되면은요, 여기와 여기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C와 D가 1이 아니니까 2, 3, 4, 5, 4개 중에서 결정이 되겠죠. 2, 3, 4, 5,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중복조합을 꼭 써야만 하겠죠. 4H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10이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금방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사용되는 거. 그럼 이제 맨 앞에 있는 얘가 1일 거니까 3번만 골라주면 되죠. 2, 3, 4, 5, 4개 중에서 3번 골라주는 거니까 4H 3이 되겠어요. 자, 여기 그래서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A, B, C, D 더해서 SK 만들었고 그 SK들을 또다시 더하는 과정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 더해지느냐라고 하면 자, 먼저 1이 4번 사용되는 거. 자, 1이 4번 사용되는 이 숫자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곱하기 1로 처리해서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더하기 1이 3번 사용되는 거. 3번 더해지는 거. 그 수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로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1이 2번 사용되는 자연수. 그래서 더할 때 하나의 자연수당 1 곱하기 2가 더해지는 그런 자연수가 몇 개 있다고? 10개가 있고요. 1이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1 곱하기 1. 요게 이제 몇 번 더해지게 되어 있냐면은 20개 더해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또 해봐야 되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1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2라는 숫자가 또 몇 번 더해질 것인가, 이것도 2라는 숫자가 몇 번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분류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1을 4번 사용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한개인 것은 1을 1 말고 2로 교체했을 때 2를 4번 사용한 자연수도 또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있을 거고 2를 3번 사용한 것도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 여기 이 숫자들의 덧셈에서 이제 1을 다 뭐로 바꿔서 더해주자고 2로 바꿔서 2 곱하기 4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되겠다.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0.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1을 2로 바꿔서 이렇게 더했다면은 자, 1을 이번엔 3으로 또 4로 5로 바꾸면은요,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만 계속해서 2, 3, 4, 5로 바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더하는 것만 빨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4번, 12번, 20번 더한 것처럼 2도 4번, 12번, 20번 더하게 되고요. 이걸 1, 2, 3, 4, 5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최종적인 계산은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다가 자, 곱하기 지금 이 더한 개수를 싹 다 더해가지고 4개, 12개, 20개, 20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56이 되겠죠? 자, 그래서 56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게 지금 15인가요? 15 곱하기, 자, 뒤에가 56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값이 840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수월하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학교 시험 범위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자, 그 문제 중에서 변형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자, 우선 부정방정식의 해외 개수는 기본은 무슨 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처리할 때 기본이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쵸. 각 문자의 범위가 0 이상이 될 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어떤 걸 쓰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쓰게 되죠. 치환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현재 x는 얼마 이상이었어요? 3 이상이니까 치환을 할 때 어떤 걸 치환하자? 3을 이항한 녀석, 즉 x 빼기 3, 이 녀석을 치환한다는 이야기예요. x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고요. 자, 이 치환된 문자 x 프라임은 그러면 몇 이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동으로 0 이상이 되는 거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y도 처리하겠습니다. y는 현재 원래 몇 이상이었냐면은 2 이상이었어요. 역시 2를 이항을 해서요. y 빼기 2로 잡아주겠죠. y 빼기 2는 y 프라임이 되고 자, 이렇게 치환하면 자동으로 범위가 0 이상이 된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z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원래 z의 범위가 z가 마이너스 1 이상인데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해서 z 더하기 1로 가보면요. z 더하기 1 요거를 z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얘가 몇 이상?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지금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었냐면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절대값의 z 빼기 2가 요게 8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얘를 치환된 문자로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x는 x 프라임 더하기 3이니까 자, 얘는 x 프라임 더하기 3으로 바로 바꿔주고요.
여기 y도 같은 방식으로 2 넘어가면 y 프라임 더하기 2가 되겠죠. y 프라임 더하기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z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겨주시면은 z는 z 프라임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z 프라임 빼기 3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8이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3이랑 2가 좀 거슬리니까 일단 이 양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절대값의 z 프라임 빼기 3 요게 지금 얼마? 그렇죠.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원칙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아무 때나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절대값을 언제만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이 몇 이상일 때. 그렇죠. 0 이상일 때에만 절대값을 그냥 없앨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쌤이 케이스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z' 몇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렇죠. 얘가 0 이상일 때니까 z''은 3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자, z''은 원래 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z''이 3 이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뭐인 경우겠어요?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만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까요? 4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가볼게요. z''이 0인 경우, 자, 0 이상인데 0인 경우, z''이 1인 경우, z''이 2인 경우는 그냥 따로따로 끊어서 해보고요. z''이 3 이상인 경우는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z''이 먼저 0인 경우 한번 볼까요? z' 0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값이 지금 3이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보나 마나 몇 가지?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z' 1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절대값 z' 빼기 3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그죠? 이게 2가 됩니다. 그럼 살짝 이항을 하면요. 결국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1이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눈팅으로도 할 수가 있죠. 얘가 1이기 위해서는 순서상 뭐가 있나요? 1,0도 있고 또 0,1도 있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z' 2인 경우도 가볼까요? z' 2가 되면은 요만큼의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의 값이 1이 되고요. 그럼 1을 이항시키면 2가 되죠. 자, x' 더하기 y' 그럼 2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것도 눈팅으로 금방 할 수 있죠. 2개 더해서 2 되는 거는 2,0 또 1,1 또 0,2 총 몇 개?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z' 3 이상인 경우는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거였죠. z' 3 이상이 돼버리면은 자, 이 절대값을 뭐 할 수 있다? 절대값 기호 자체를 통으로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만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절대값이 그냥 괄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빼기 3을 그냥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정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부정방정식의 일단 모습이 x', y' 더하기 z'이 이항에서 6이다. 이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 정도의 부정방정식 해의 개수는 금방 셀 수가 있겠죠. 좌변에 지금 몇 개 있고 문자 3개가 있고 6이니까 3H6 하면 또 틀리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3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일 3종류를 과일 가게에 사가지고 총 6개를 사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 번째의 과일은 3개 이상 산다. 요거니까 중복조합을 처리할 때 3H6이 아니라 3H 얼마? 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3H3 계산하면 이게 계산이 얼마죠? 그죠? 3 곱하기 4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10이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우린 동그라미 1, 2, 3, 4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를 했고요. 1, 2, 3, 여기 1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그쵸, 16가지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6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항 정리를 단순히 공식으로만 접근해서 풀어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지금 총 10개의 괄호 거듭제곱이 있거든요. 그 괄호 거듭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좀 구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10개 모두의 공통성 뭐가 있나요? 그렇죠. 괄호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괄호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x 더하기 x 제곱분의 1.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지수가 일단 쌤이 n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 n이 지금 1부터 10까지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럼 이 1부터 10까지 모두 상수항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국에 괄호를 n번 곱해서 전개한다는 말은 그 괄호 n개 중에서 여기 x가 만약에 얘가 r개가 선택됐다면은 자동으로 이 뒤에 x제곱분의 1이 n 빼기 r개 선택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1제곱, 분자 쪽으로 1제곱이고 여기는 분모 쪽으로 2제곱이니까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얘하고 얘의 선택 횟수가, 즉 r 번과 n 빼기 r번의 선택 횟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겠어요? 그렇죠. 2대 1이어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2번 선택되고 얘가 1번 선택되는 게 끝이라면은 상수항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볼까요? 앞에가 2번일 때 뒤에가 1번인 거.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n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횟수와 이 횟수를 더한 게 이 n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가능하려면은 n이 얼마여야 한다. n이 3이어야 한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 앞에가 만약에 4번 선택된다면은 이 뒤에 x제곱분의 1이 몇 번 선택되어야 한다고? 그렇죠. 2번 선택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n값이 얼마인가요?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럼 몇 대 몇도 있어? 6번, 3번일 수도 있고 이때 n값이 얼마? 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겠죠? 이 거듭제곱 n값이 3이거나 6이거나 9인 경우는 충분히 그걸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나올 수 있지만 3, 6, 9, 이 3개가 아닌 그런 n이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자, 이제 그러면 이 3번의 n값에 대해서 각각 상수항을 구해서 더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3인 경우부터 상수항을 처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세제곱인데 그 중에 2번, 1번 선택되는 거니까 결국에 상수항의 모습이 3시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3시 1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n이 얼마인 경우? n이 6인 경우.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4번, 2번 선택돼야 되니까 그때는 개수가 이항계수로서 몇시 몇? 6시 4가 된다는 거. 요게 상수항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n값이 얼마가 될 때? 9가 될 때. 그때는 자, 9번 중에 6번 3번이니까 이항계수 9시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상수항은 요 3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다 빨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더하기 6시 4 더하기 9시 6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고, 자, 계산해볼까요? 얘는 3시 1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3이 되겠고요. 얘는 6시인데 그럼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9시 6인데 즉 9시 3과 똑같고요.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8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35, 84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2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기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표본 공간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1부터 9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S는 1부터 9까지다. 다시 한번 문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자, 집합으로,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자, 지금 A는 짝수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 적어보면은 2, 4, 6, 8 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원소 나열법 가능하겠죠. 자, 5 이상인 애들을 모두 모았으니까요. 5부터 9까지 모두 다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사건이 문제에 나와 있죠. 합사건도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 방금 기록을 했으니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작은 숫자부터 쭉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4, 5, 6 자, 적어볼까요? 2, 4, 5, 6 그 다음에 7, 8, 9 자, 7, 8, 9 우리는 이 합사건이랑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C라고 하는 집합, 그것의 여사건이랑 비교를 해보래요. 그래서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이랑이 자, 무슨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에서 무슨 말이에요? 서로소. 그러니까 얘랑 얘가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겹치는 원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집합은 여기 써있는 7개의 원소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가 들어와도 안 되고요. 4가 들어와도 안 되고 쭉 다 안 되고 9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인정했을 때 보세요. 이 집합에 넣을 수 있는 원소는 누군가요? 넣을 수 있는 원소. 여기 써있지 않은 원소겠죠. 전체가 1부터 9까지인데 여기 빠져있는 게 보니까 1이랑 3이에요.
그래서 1과 3 정도를 우리는 이 C의 여집합, 여사건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의 문제 상황인데 사건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C의 여사건이랑 집합 C랑은 사실 요게 결정되면 사건 C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사건 C가 결정이 되면은 얘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이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쪽이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에서 사건 C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 C의 개수는 C의 여사건의 개수다 라고 처리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집합, 특히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원소들, 아직 운명이 결정이 안 된 녀석들만 가지고 두 가지씩의 옵션이 있다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1이라는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또 3이라고 하는 원소도 마찬가지죠. 이 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나머지 원소는 이 집합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집합의 개수는 결국에 뭐라고? 2 곱하기 2로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덧셈 정리를 활용해 주시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또는으로 표현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F1과 F2가 똑같은 사건.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확률 문제거든요. 자, 확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경우의 수를 잘 카운팅을 하면 할 수 있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요 사건의 개수, 즉 요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마다 함수 값을 결정할 때 함수가 하나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F1과 F2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요게 무슨 값으로 같은지 그것 또한 결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공역의 원소가 자, 우리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지금 1, 2, 3, 4고요. 당연히 함수값은 그 공역 1, 2, 3, 4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F1, F2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한 번에 결정이 되겠죠. 따로따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두 개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공역 4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1, F2를 결정했다고 해서 함수가 하나 결정된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을 했죠. 누구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남은 원소 3과 4에서의 함수값, 즉 F3과 F4를 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중이었냐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는 함수를 다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사실 F3과 F4에 별도의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공역 4개의 원소 중에 한 개로 F3 함수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고 F4도 마찬가지 4개가 되겠죠. 따라서 F1과 F2가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있는 4과 4와 4 이 3개의 숫자를 몽땅 다 모으면 된다고 곱해서 그 개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뭐냐면은 지금 F3과 F4가 크기 비교가 F3이 더 작게 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일단 이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조건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3과 F4가 일단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를 공역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줍니다. 자, 골라주기만 하면요. 그 둘 중에 작은 걸 F3, 큰 걸 F4로 적용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4C2라고 한 건 뭐냐면 F3과 F4의 일종의 순서상이라고 할까요?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지금 4C2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 1번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역에 있는 일부분만 함수값이 결정되면 안 돼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남아있는 원소, 정의역에서 1과 2가 있죠.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마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는 지금 F3과 F4에 대한 제약 조건만 있었을 뿐 F1과 F2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역시 F1은 그냥 독립적으로 공역의 원소 4개 중에 하나를 또 F2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와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또 여기 써있는 4C2와 4와 4를 어떻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을 구한다? 곱하기 해서 그 가짓수를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계산해보면요. 여기가 4가 되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얘가 64가 되고요. 자, 4C는 6이거든요. 자,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4. 자, 그러니까 96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가 1번 또는 2번을 만족하는 함수 1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1번이면서 2번인 게 있다면 그건 중복이니까 우리가 덧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중복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럼 중복법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쵸. 여기 써있는 F1과 F2, 여기 F3과 F4, 이 조건들을 동시에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1과 F2를 결정하는 방식이 4C 1이었고요. F3과 F4를 결정하는 방식이 4C 2였으니까 이 두 가지를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은 그게 중복되는 것의 개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중복은 얼마나? 중복은 4 곱하기 6이 되겠다. 2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하는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어쨌든 처리가 되잖아요. 자, 일단 분모부터 처리를 해볼 건데, 우리 지금 분모가 어떤 거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x로의 함수의 개수 전체가 이 분모를 차지하고 있겠죠. 자, 그럼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를 각각 보면 되는데, 정의역, 공역 둘 다 x, 즉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4개니까 분모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4의 4제곱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줘? 두 개 더해주고, 즉 64하고 96은 더해주시고, 여기 중복되는 24를 빼주시면은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32분의 17로 나오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 그 확률을 P라고 했고요. 이 P에 대하여 32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P인데 32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결국 이 분자의 값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겠죠? 17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7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조합 단원에 있던 문제를 내신 시험으로 바꿔주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확률 단원의 문제로 바꿨거든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제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건 뭐가 있냐면 원래 원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조합 단원의 문제로서 맨 마지막에 단 같은 색 공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확률 단원의 문제로 넘어오면서 일단 이 문제를 일단 그 공이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표현이 문제에 쓰여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표현 자체에 마지막이든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흰 공 동일하다, 동일한 흰 공 3개, 동일한 검은 공 4개 라는 표현이 조금 있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이 문제를 동일한 흰 공 3개와 동일한 검은 공 4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률 계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케이스를 잘 분류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케이스를 어떻게 쌤이 나눌 거냐면요, 흰 공 받은 친구가 몇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자, 케이스 1번 흰 공을요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죠. 즉 흰 공을 한 사람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흰 공을 한 사람이 몰빵 받는다는 얘기죠. 자, 조금 있다가 동그라미 2번으로 선생님이 흰 공을 2사람이 받는 경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서는 흰 공을 3사람이 받는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흰 공을 한 사람이 받는 경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인지를 결정을 해줘야겠죠. 자, 설명의 편의상 그 3사람의 이름을 A, B, C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을 셀 때요, 그 경우의 수, 가짓수를 셀 때 일단 이 한 사람이 A를 말하는 건지 B를 말하는 건지 C를 말하는 건지 A, B, C 3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그라미 1번을 푸는 동안에는 이 한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흰 공은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흰 공의 분배는 끝이 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검은 공의 분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를 지금 구하는 중인 거냐면, 자, 그 문제의 두 번째 줄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검은 공을 분배를 하면서도 모든 친구가, 안 받은 친구가 없도록 분배한다라는 것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검은 공이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고 이 3명 중에 한 명으로 A가 선택돼서 흰 공 3개, 흰 공 3개가 다 여기 몰빵이 된 경우에요. 자, 그럼 결국에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는 검은색 공을 몇 개씩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개씩은 받아야 우리 문제의 조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모든 친구가 다 받을 때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검은색 공, 동일한 공 3개를 A가 받는 공 A개 받았다고 합시다. B가 검은 공 스몰 B개 받았다고 해볼게요. C라는 친구가 검은 공을 스몰 C개 받았다라고 가정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검은 공 개수 4가 되는 상황이다. 즉 검은 공의 분배 개수는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같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직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흰 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한 개도 못 받았었으니까 이 스몰 b와 스몰 c가 몇 이상인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스몰 b도 1 이상이고 스몰 c도 1 이상인 거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부정방정식의 해외계수 원래 이런 게 0 이상 0 이상이었으면은 3H4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1 이상이고 여기가 1 이상이니까 자, 두 개를 미리 줬죠. 자, 그래서 3H4가 아니라 3H 얼마로 계산한다? 3H2로 계산을 하겠죠. 자, 뭐를? 검은 공 분배의 개수를. 자, 그래서 3H2를 적어놓고, 자, 이건 흰 공의 분배 개수고요. 이건 검은색 공의 분배 개수니까, 자, 둘 다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곱하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럼 뭐였다고요? 동그라미 2번은 흰 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눠서 받는 경우.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흰 공을 두 사람이 받는 경우.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사람이 흰 공을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이 흰 공을 안 받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받는 흰 공은 각각 몇 개씩인 거예요? 두 개, 한 개 받거나 한 개, 두 개 받거나 하겠죠. 자, 아무튼 흰 공을요. 두 개 받는 친구 있고 한 개 받는 친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흰 공을 분배를 하겠습니다. 역시 흰 공도 아까 이 검은 공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냐면 흰 공이 서로 구분이 안 되죠. 흰 공은 두 개, 한 개.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두 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개수가 두 개고 개수가 한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친구가 두 개 받고 또 나머지 한 친구가 한 개 받는지를 곧바로 결정을 하면요. 흰 공 분배가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친구 중에서 2명의 친구를 뽑아서 흰 공을 줄 거다. 자, 그런데 두 개 받을 친구, 한 개 받을 친구 순서를 부여해준다. 라고 하면요. 3P2로 계산하면요. 이게 바로 그냥 흰 공의 분배 개수가 곧바로 나온 거겠죠. 자, 이제 흰 공의 분배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검은색 공을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3P2까지는요. A, B, C 친구 중에서 A가 흰 공을 2개 받고 B가 흰 공을 1개 받는 거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이미 공을 받긴 받았으니까 검은 공을 더 안 받아도 되기는 되죠. 자, 그 상태에서 C라는 친구는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검은색 공 1개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검은색 공의 분배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요 A의 검은색 공 개수를 스몰 A에게 B,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였는데 검은색 공 전체 4개인데 이 중에 누구만 1 이상이야? 무조건 C가 1 이상인 거였죠. 자, 그래서 원래는 3H4인데 C 혼자 1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1개 미리 준다라는 느낌으로 중복조합 처리해주시면은 3H4가 아니라 3H 얼마? 3H3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3P2하고 3H3을 곱해서 동그라미 2번에 가지수를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3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흰 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사람 골고루 받는 거죠. 흰 공이 3개인데 사람도 3개면 세 사람이 받는 경우니까 각각 몇 개씩 받는 거라고? 한 사람당 그냥 흰 공이 몇 개씩? 1개씩 받는다. 1개, 1개, 1개로 흰 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1개, 1개, 1개로 흰 공을 분배하는 거고 흰 공끼리는 구분을 안 하는 거니까 이미 이 말 안에는 흰 공 분배는 이미 끝났다. 즉,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흰 공 분배 개수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검은색 공을 분배를 해볼게요. 검은색 공. 검은색 공은요, 우리가 A 친구 스몰 A개, B 친구 스몰 B개, C 친구 스몰 C개라고 한다면 그 개수를 다 더해서 4가 나와야 되고 우리 세 친구 모두 다 이미 흰 공 1개씩은 받았기 때문에 검은색을 뭐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다 0 이상인 상황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으로 바로 개수 처리할 수 있겠네요. 3H 얼마가 되는 거예요? 3H4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구한 거냐면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각각 적어도 1개씩의 공을 받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짜본 거예요. 계산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C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3이죠. 자, 그리고 3H2는요, 이렇게 3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6이 되겠고요. 이게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P2는 얼마죠? 이게 6이고, 이게 10이니까 6 곱하기 10으로 6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 곱하기 3H4. 자, 3H4가 15가 되니까 1 곱하기 15로 15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지금. 자, 요걸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흰 공 두 사람 받는 경우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분모는 18 더하기 60 더하기 15.
그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지금 93이고요. 93분의 60, 자, 3으로 약분되나요? 자, 그러면 31분의 20이 되겠고, 요거를 우리 선지에서 골라주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고,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능 특강 문제는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모두 다 처리해야 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이 문제는 더 쉽게 짝수인 경우만 지금 문제에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짝수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을 2k라고 바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어차피 물어보는 거 마지막 단계에서 시그마 계산 시킬 때에도 f2k 또 f2k 더하기 2니까 자, 먼저 f2k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도록 n을 2k라고 먼저 잡아놓고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요. 자, 이 말 자체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전체가 n개의 공이었어요. 전체가 n개의 공인데 짝수 번째 공이랑 홀수 번째 공이 있었겠죠. 근데 짝수 번째 공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짝수 번째 공은 나중에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을 먼저 나열을 시키죠. 자, 그럼 지금 홀수 번째 공을 먼저 나열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홀수 번째 공을 배열을 시킬 거고요. 사실상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원순열이죠. 자, 근데 홀수가 쓰여 있는 공은 1, 2, 3, 4에서 2K까지 가는 것 중에서 몇 개가 홀수예요? 그렇죠? 절반. K가 홀수죠? 자, 그래서 결국에 K개짜리 원순열을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걔는 그럼 결국에 K-1 팩토리얼이 되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홀수 번째 공뿐만 아니라 짝수가 쓰여 있는 공들도 다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가령 우리가 6개의 공을 나열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먼저 홀수개의 공을, 즉 홀수 번째 공을 1, 3, 5를 먼저 나열을 시키고요. 짝수가 쓰여 있는 공은요, 이 사이사이에 넣으란 이야기죠. 그럼 2, 4, 6을 어떻게 넣으란 얘기냐면은 그냥 요 한 칸에 하나씩 하나의 짝수, 하나의 짝수, 하나의 짝수를 배열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화해서 오면요. 자, 일단 K개가 먼저 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도 역시 K개의 공간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짝수공이 K개고요. 자리도 K개의 자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순열처럼 해서 짝수공을 나열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순열, 일반 순열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거죠. 홀수 번째 공들도 다 나열이 됐고요. 짝수 번째 공들도 다 나열이 됐으니까 여기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fn이 되겠다. 즉 fn, n이 2k인 경우를 본 거니까 n 살짝 지우고요. f2k가 되겠다라고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계산이요. f2k분의 f의 2k 더하기 2거든요. 자, 우리 분모 f2k를 방금 한 거죠? 다시 적어볼게요. k-1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되고요. 자, 2k 더하기 2는 사실 그 다음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짝수가 되는 거니까 요 k가 딱 하나씩 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 빼기 1 팩토리얼 자리가 요 k 팩토리얼로, 자, k 팩토리얼 자리가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될 거겠죠? 자, 그럼 약분할 거 k 팩토리얼 지워주시고 k 빼기 1 팩토리얼과 k 더하기 1 팩토리얼만 남아있는데, 자, 그럼 얘를 나눠주면요. 남는 게 결국에 여기 두 개가 남겠죠? 자, k도 남고 k 더하기 1도 남겠죠? 결국에 이거에 대한 시그마를 처리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자, k가 얼마인 때부터? 2인 때부터 7인 때까지 하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자, 요건데 요게 요걸로 나왔습니다. 자, k의 k 더하기 1이에요. 자, k의 k 더하기 1이다. 자, 우리는 2부터 7까지니까요. 당연히 시그마 계산할 때 뭐부터 구한다? 우선은 1부터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얘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k가 1인 경우가 여기에 추가해서 더 있는 거니까 k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값을 거꾸로 다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1 곱하기 2가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요만큼의 값만 더 추가로 계산을 완료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실제로 해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9로 나올 거고요. 빼기 뒤에는 그냥 2가 되니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 9 약분되면은 자, 결국 7 곱하기 8 곱하기 3이 되니까 자, 앞에 값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6 곱하기 3이니까 168이 되겠고요. 빼기 2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6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수능 특강에서는 이게
짝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홀수인 경우도 알아야겠지만은 짝수인 경우만 하고 끝났으니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신에 좀 적합하게, 내신 현장에 좀 적합하게 잘 변형해서 출제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8번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곧바로 그림 들어가면서 바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집합 U에는 원소가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을 일단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자,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겠죠. 자, 그랬는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1 그리고 N A 빼기 B 자, 그리고 곱하기 NA거든요. 자, 요게 지금 NU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NU는 우리가 방금도 언급을 한 바 있죠. 얘가 얼마냐면 5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 값이 1과 5 사이의 값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 얘는 두 수의 곱이에요. 자, 이때 A 빼기 B랑 A는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A 빼기 B는 이쪽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거고 A는 이 원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집합적으로 A 빼기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요.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얘가 얘보다 클 일은 없겠죠. 뭐 맥시멈 얘와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얘가 얘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만족하는 n 값들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어떤 조합들이 가능한지. 자, 먼저 얘가 0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얘가 0이면 0 곱하기니까 1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n의 a 빼기 b 얘가 1인 경우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최소 2가 돼야 되죠. 얘가 2인 경우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얘가 뭐인 것도 가능해요? 3인 것도 가능하고 4인 것도 가능하겠죠. 자, 1일 때 2, 1일 때 3, 1일 때 4입니다. 자, 이번에 얘가 2인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얘가 2가 되면은 얘가 1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두 개의 n값 중에서 자,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2이면 얘는 그거보다 크거나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 자, 그럼 얘가 2일 때 가능한 건 2가 가능하겠고, 자, 2일 때 3인 거는 5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을 안 시키겠죠. 그럼 2일 때는 2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3인 경우 할 필요 있나요? 얘가 3이 돼버리면은 얘는 최소 3인데 3 곱하기 3은 이미 5를 초과해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경우들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쌤이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요. 1, 2일 때 요걸 제가 동그라미 1번 케이스라고 불러줄 거예요. 얘를 동그라미 2번 케이스라고 불러줄 거고요. 얘를 3번 케이스, 얘를 4번 케이스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모든 순서상 A와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에 해당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케이스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요. 동그라미 1번일 때는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총 2개인데 그 중에 왼쪽 날개가 1개거든요. 즉 살짝 그림 그려보면요. 여기가 1개가 되고 여기가 1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일단 이 왼쪽 날개에 들어가는 이 1개가 A, B, C, D 5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1개냐를 선택해서 정해주면 되죠. 자, 그럼 그게 몇 시 몇이에요?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5시 1이 되고요. 자, 왼쪽 날개가 어떤 1개인지가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여기에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원소 중에서 요 1개가 또 어떤 1개인지를 결정을 하면 이제 A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1개와 여기서 또 다른 1개, 총 2개가 이미 사용됐으니까 전체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가 아직 사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3개의 원소 각각의 옵션은요. 각각 여기 아니면 여기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를 3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자, 얘가 1개고 얘가 3개.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3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왼쪽 날개가 1개니까 여기 교집합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자, 또 왼쪽 날개 1개 결정해 주는 거는 몇 시 몇이라고? 5시 1이 된다. 자, 근데 남아있는 게 4개인데 그 중에 또 이번에는 2개를 결정하는 거니까 몇 시 몇이다? 4시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체 5개의 원소 중에서 총 3개는 이미 사용되어 있으니까 2개가 놀고 있죠. 그 2개 각각에 대해서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집합 B와 나머지 영역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또 2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3개가 되는 거겠죠. 자, 1개, 3개가 바로 지금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 1개, 그 1개가 5개의 원소 중에서 1개 골라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3개는 남아있는 몇 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원소가 1개만 놀고 있어요. 1개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1개가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의 몇 제곱? 1제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동그라미 4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요. 우리가 2개거든요. 살짝 바꿔야 돼요. 여기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로 바뀌는 거겠죠. 아, 미안해요. 여기 2개니까 여기가 2개가 아니라 여기가 빵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왼쪽 날개를 정해주는 거는요. 전체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남아있는 원소 지금 역시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동그라미 1번부터 자, 5 곱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160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5 곱하기 6 곱하기 4니까 자, 5 곱하기 6 곱하기 4 30에다 4 곱하는 거니까 120이 되겠죠? 자,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20인데 2를 곱하니까 40이 되고요. 자, 5C가 10이죠. 10 곱하기 8이니까 얘가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4개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더하면 280인가요? 자, 여기가 더하면 1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우리 선지에서 골라주면은 5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가나 조건 문제 혹은 가나다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 많이 사용되는 빈출이라고 할까요? 빈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에 둘 다 만족하는 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짝 벤다이어그램적으로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조건 가와 조건 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한 번에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나조건을 만족하는 나조건만을 신경 쓰면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그냥 다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 오른쪽 날개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개수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논리를 쓰도록 할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건 가에서 출발을 해서 이 왼쪽 날개를 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번 조건이 조금 더 메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겠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다 구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뭐를 만족 안 하는 거 가를 만족 안 하는 것을 즉 가의 여집합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빼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번 좀 신경 써보면요. 나번 우리가 F1과 F3과 F5와 F7 F9까지 이 5개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때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건데 특별히 이 중에서 나번을 만족하는 함수라 함은 지금 요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F9가 무한정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왔을 때 각각의 함수값이 나번에서 8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써주면요 8보다 작아지려면 얘가 맥시멈 얼마다? 그렇죠, 7이에요, 7. 자, 결과적으로 이 함수값 5번을 골라주긴 골라주는데 그 5번을 어디에서 골라주냐면 공역에 있는 9는 내가 함수값을 쓸 수 없으니까 공역에 있는 것들 중에 뭐까지만? 7까지만 1, 3, 5, 7 중에서 이 5번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5번 고르는 거니까 4H5가 되겠다 라는 게 우리가 이 나번 조건을 챙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나번 경우의 수는 4H5에 해당합니다. 자, 마이너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번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번을 만족 안 하는 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가번을 만족하는 거는요, F5가 5 이하거든요. 그럼 F5가 5 이하의 반대는 뭐예요? F5가 그렇죠. 어차피 공역에서 또 결정되는 거니까 7 이상이 되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7인 경우와 9인 경우 F5가 7인 경우와 9인 경우를 가번 만족 안 한다고 해서 둘 다의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나번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거되어야 되느냐를 보는 거니까 얘가 어차피 9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8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빼야 되는 건 뭐냐? F5가 정확하게 얼마인 경우만 빼자. 7인 경우만 빼자. 라는 이야기예요. 자, 빼야 되는 거는
이 4H5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F5가 7인 경우를 빼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요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요 구조, 요 부등식 구조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등식에서 여기를 7로 그냥 싹 다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7이면 F1과 F3은 미니멈 얼마죠? 공역에 있는 원소 가장 작은 게 1이니까 자, 여기 두 개는 1, 3, 5, 7, 4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미 7 이상이고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둘 다 7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결정하는 건 그냥 한 가지인 거죠. 얘도 7, 얘도 7. 그럼 얘만 잘 결정해주면 되는데 1, 3, 5, 7, 4개 중에서 두 번 고르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번 뽑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4H5에서 4H2를 뺄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4H5는 56이고요. 4H2는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뺄셈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6으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명덕이고 기출문제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주머니에서 공 뽑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머니가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A 주머니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B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A 주머니는 자, 흰색을 제가 W, 화이트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3개가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주머니의 검은 공은 쌤이 블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B. 자, 요게 지금 1개 있다고 하네요. 자, 주머니 B에 대한 설명도, 자, 흰색이 지금 몇 개 있냐면 1개가 있고요. 검은색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었다. 였어요. 자, 사건의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X라는 사건, Y라는 사건으로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볼 건데, 거기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머니 B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이 Y라는 사건은 쌤이 이렇게 지정할게요. Y라는 사건은 주머니 B에서 꺼낸 두 개가 색이 다르다. 색이 다른 사건. 그다음에 X라는 사건은요, 쌤이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주머니 A. 그것도 역시 문제에 표현된 그 부분이에요. 주머니 A에서 꺼낸 두 개가 색이 다르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X랑 Y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건부 확률인가요? P의 Y가 지금 조건이죠. P, X, 바, Y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자, 요 상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요걸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P, Y분의 자, 분자 뭐예요? 그렇죠. 교집합. 자, P의 X, 교, Y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 Y라는 사건은요, 약간 어떤 장르냐면 A에서 어떤 두 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즉 X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PY는요, 이 한 번에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선행 사건인 X 이걸 기준으로 사건을 쪼개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P의 X 교 Y 더하기 P의 X 여집합 교 Y로 쪼개서 갑니다. 자, 그리고 PX 교 Y 다시 한번 분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선생님 그럼 이 조건부 확률 하나 구하는데 확률 3번 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놈이랑 이쪽에 있는 놈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 한 번 구하고 이쪽에 있는 거 한 번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총 2번의 확률만 따로 구한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Px교 Y 요거부터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교 Y에 대한 확률은요, 곱셈 정리로 할 수 있겠죠. 왜냐? 곱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P의 X에다가 곱하기 P의 Y 바 X 이게 되겠죠. 자, 뒤에는 뭐 네모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네모는 쌤이 여기 네모칸 친 그겁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 자, P의 X 알 수 있나요? 자, X라는 사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서 제가 두 개를 꺼낼 건데 색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PX 바로 적어볼까요? 자,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분이 경우의 수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애초에 시행 자체가 A라는 주머니에서 총 2개 꺼내는 거니까 그 확률 자체에서 분모는 6C이겠죠. 6개 중에서 6C가 아니라 4C죠. 미안해요. 자, 4C. A라는 주머니가 4개의 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4C2분의 그 중에
색이 다르려면은 흰색 중에서 1개, 검은색 중에서 1개 뽑는 거니까 3C1 곱하기 1C1이 되겠죠. 자, 이번에 P, Y바 X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X라는 사건이 반영이 돼야 돼요. 자, X라는 사건은요.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1개씩 뽑았기 때문에 이 B 주머니에 1개씩이 추가되니까 총 몇 개가 있었는데 총 6개가 있는 경우로 바꾸죠. 6개가 있는 경우 중에서 2개, 4개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2개, 4개니까 자, 6개 중에 2개 뽑는다. 6C2 중에. 자, 근데 이 분자는 지금 현재 X랑 Y의 교집합. 그러니까 Y가 2개가 B에서 꺼낸 2개가 색이 달라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여기 2개 중에 1개가 나와야 되겠죠. 흰색이 아까 2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도 총 4개가 됐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골라주는 거니까 자, 흰색 2개 중에 1개, 검은색 4개 중에 1개로 골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모 칸만 좀 더 채워볼게요. 네모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한다고?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곱사건의 확률 P에 일단 X 여사건 지른 다음에 곱하기 조건부 확률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X가 아니고 Y 바 X 여사건. 자, 그럼 PX 여사건 이게 뭐죠? 주머니 A에서 꺼낸 2개가 색이 같은 경우에요. 자, 근데 색이 같으려면은 애초에 검은색은 1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검은색 2개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말 자체가 색이 같다라는 말이 되려면은 결국 무슨 색만 2개 뽑는 거야? 흰색만 2개를 뽑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분모, 이거 확률이니까 얘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건데 분모가 4개 중에 2개 뽑는데 여기까지는 아까 이 경우랑 분모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흰색 몇 개 중에 2개 뽑는다고?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니까 3C이다. 바로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 뒤에 조건부 확률 처리만 좀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B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그때 색이 달라야 돼요. 자, 근데 넘어온 색깔이 뭐였었냐면은 흰색이 2개가 들어간 거죠. 흰색 2개 뽑아서 들어갔어요. 그럼 흰색이 토탈 3개, 검은색은 기존과 같이 3개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총 6개인데 3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분모 6C 2분의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겠죠. 똑같을 거고 분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분자가 3개 상황에서 색이 달라야 되니까 흰색 3개 중에 1개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색 3개 중에서 1개를 뽑아주시면 되겠다 인 거예요. 자, 그럼 계산 마무리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분모는 지금 채웠고 자, 분자는 아까 요 구조에서 요거랑 요건 똑같이 가져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녀석을 그대로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다. 자, 쓰는 건 생략을 하고요. 바로 계산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이 수 전체와 이 분자에 있는 수 전체가 분모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4C 곱하기 6C2로 분모와 분자의 그 수를 곱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여기 3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자, 더하기. 자, 여기는 이것도 3이네요. 3 곱하기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다시 한 번 더 분자에 올라와 있을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지우고 2 곱하기 4가 되겠다. 자, 때마침 3이 또 다 약분이 되네요. 자, 3을 다 지울 수 있고 자, 그 남아있는 건 덧셈 계산하겠습니다. 8 더하기 9분의 8이 되겠죠. 자, 8 더하기 9 분모 17 되겠고요. 8. 그래서 17분의 8을 우리 선지에서 골라주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을 구해놓고 그 답이 실제 정답이랑 다른 경우가 많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당연히 0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요. 문제 조건이요.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 나열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홀수의 개수죠. 홀수가 몇 번 사용됐는가 이게 대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홀수번 선택되어야 홀수번 나와야 합이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그 4칸 중에서 짝수가 한 번 나온다면 홀수는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2번은요. 짝수가 이제 3번 나오고 홀수가 한 번 나오는 요렇게 크게 대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짝수가 한 번, 홀수가 3번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리의 배치를 좀 정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 만약에 요 한 번에 해당하는 짝수가 오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홀수가 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짝수가 꼭 여기에만 오라는 법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짝수가 두 번째 칸에 들어왔을 때 홀수로 채워줘도 우리 문제의 조건, 즉 모든 자릿수의 합이 홀수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짝수가 두 번째 칸일 필요도 없죠. 짝수가 세 번째 칸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칸이 다 홀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부터 세 번째 칸까지 다 홀수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칸만 짝수가 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냥 각각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고 그래서 다 더해서 동그라미 1번의 가짓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칸, 이 천의 자리에 오는 짝수는요, 거기 문제의 짝수가 0과 2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여기가 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0은 못 와요. 그죠? 맨 처음에 0은 못 온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짝수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 한 가지가 가능하다 해서 첫 번째 칸에 완성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홀수는요, 거기 홀수가 3, 5, 7, 3개니까 3개가 다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세 번째 칸 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세 번째 칸도 3가지가 되고 네 번째 칸도 3가지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27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 짝수 요 경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홀수는 3가지죠. 0이 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3가지인 건 여전히 동일한데, 여기 이 두 번째 칸에 오는 짝수는요, 아까 첫 번째 칸에 오는 짝수랑 가짓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면 아까는 뭐는 못 왔는데 0은 못 왔고 2만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0하고 2가 둘 다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2 곱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3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요 경우는 사실상 가짓수가 뭐랑 똑같겠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랑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 첫 번째 구했던 게 27가지였고 이 두 번째 구했던 게 54가지인데, 이 세 번째 줄에 썼던 게 제가 54가지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네 번째 줄도 54가지라는 거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54를 3번 곱하면은 160인데 거기다 여기를 더했으니까 18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거 토탈 189가지 나왔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짝수가 몇 번 나오고, 그렇죠, 3번 나오고 홀수가 몇 번 나오는 걸로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정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요. 자, 짝수가 3번이거든요. 자, 지금 요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가, 자, 홀수가 지금 한 번이니까 특별한 경우 요걸 먼저 써봅시다. 자, 홀수가 한 번 첫 번째 칸에서 오고요. 나머지가 짝수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칸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다 적어보면요. 짝수, 홀수, 짝수, 짝수. 자, 이 경우는 짝수, 짝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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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럼 가짓수를 한번 구해보면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여기 홀수는 우리 준비된 홀수가 3, 5, 7 3개였으니까 3 곱하기 해주시고, 자, 여기 짝수 몇 가지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0 또는 2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으로, 자, 미리 계산하겠습니다. 24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자, 뭐냐면, 여기 이 짝수, 뭐는 안 된다? 0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거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홀수는 역시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또 누구랑 같은 거야? 그렇지. 얘랑 가짓수가 똑같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도 12가지가 되고, 여기도 12가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하면은 12 곱하기 3, 36에다가 24를 더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지금 60가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토탈해서 60가지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우리 전체 가짓수를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49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189 더하기 60을 해줘서 2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단계만 잘 끊어서 처리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요. 일단 공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지금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공 4개고요. 상자는 총 5개의 상자 A, B, C, D, E가 있고요. 자, 문제의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두 상자 A,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합과 세 상자 C, D, E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개수적인 측면만 먼저 이야기해보죠. 자, 그럼 A와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그리고 C, D, E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이렇게 두 개로 양분한다면 각각 몇 개씩인 건가요? 그렇죠. 합이 서로 같으려면은 각각 2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공 2개씩 찢어 놓겠습니다. 즉, 서로 다른 공 4개를 2개로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는 뭔가요? 다시 2가 되겠죠. 서로 다른 공 4개 중에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 B에 들어가는 공 2개를 선택한다. 그럼 나머지 공 2개는 자동으로 C, D, E에 넣겠다. 이렇게 하면요. 일단 공을 2개로 잘 분할했습니다. 자, 잘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분배까지 한 거죠. A, B 덩어리에 들어갈 공과 그리고 C, D, E 들어갈 공까지 지금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아직 A와 B 상자에 공을 투입을 한 건 아니죠. 그냥 요 2개의 공이 A, B 상자 둘 중에 하나씩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니까요. 사실 A, B 상자에 공을 몇 개 투입했는지 결정할 필요가 아직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추가로 곱할 거냐면 A, B 상자에 공을 투입을 하는 단계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A, B 상자에 자, 1번 공과 2번 공이 들어간다고 해보죠. 1번 공과 2번 공 각각이 A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B에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씩의 옵션이 있는 거야? 2가지씩의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의 제곱으로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D 상자 쪽도 공을 투입을 해볼게요. CD 상자 쪽에도 어떤 공 2개가 들어가는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C에 들어가는지 D에 들어가는지 E에 들어가는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CD에 들어가는 공은 2개인데 그 2개가 몇 가지씩의 옵션이 있냐면 3가지씩의 옵션이 있는 거죠. C에 들어갈 수도 있고 D에 들어갈 수도 있고 E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3가지씩의 옵션이 2개의 공약에 주어져 있는 거니까 3의 제곱으로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지금 가지수를 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얘를 분자에 두고 분모를 잘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체 가지수는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E 상자 5개의 옵션을 이 각각의 공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1번 공에게도 A, B, C, D 5가지 옵션이 있다. 2번 공에게도 A, B, C, D 5가지 옵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공에게 옵션이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분모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은 얘가 625분의 216이 될 거고요. 자, 여기 Q분의 P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 P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지금 얼마인가요? 841이 되겠죠. 자, 84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